회장님, 그건 계약이 아니라 함정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식탁 위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며칠 뒤 서명만 하면 끝나는 초대형 계약. 임원들과 장남이 자신있게 밀어붙이던 일을 회장 집 가정부가 갑자기 막아선 겁니다. 지금 감히 가정부가 회사 일에 끼어드는 겁니까? 장남이 비웃듯 말을 던졌지만 가정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계약서에 도장 찍는 순간 회사는 경쟁 기업 쪽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게 될 겁니다.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간 일이었고 괜히 나섰다가 책임만 뒤집었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때 회장이 물컵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면 제가 강남에 집 한 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황당하다는 얼굴로 가정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여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려온 사람처럼요. 그리고 그날 밤 회장은 처음으로 자신이 믿고 있던 계약 뒤에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손이 얽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집 가정부가 그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대체 그 여자는 왜 이 집에 들어왔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귀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끝까지 시청하신 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큰 행운과 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결국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가족들과 임원들도 서로 눈치만 보다가 하나둘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수저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긴 식탁 위엔 먹다 남은 반찬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남아 있었죠. 가정부 정숙은 마지막 국그릇을 들어올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입을 닫고 있는 편이 나았어요. 식탁에서 이미 던질 말은 던졌고 이제부터는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가 중요했으니까요. 그녀가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돌아서려는데 등 뒤에서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정숙이 멈춰섰습니다. 돌아보니 회장이 아직 식당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들 나간 뒤였는데도 그 사람만은 넥타이도 풀지 않은 채 조용히 정숙을 바라보고 있었죠. 정숙은 그릇을 내려놓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예, 회장님. 회장은 바로 묻지 않았습니다. 몇 초쯤 정숙 얼굴을 살피다가 천천히 안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까 그 말, 그냥 겁을 주려고 한 말은 아니겠지요. 정숙은 짧게 숨을 고른 뒤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겁을 드리려고 한 말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식당 안 공기가 다시 팽팽해졌습니다. 정숙은 회장의 눈을 잠시 마주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아는 걸 전부 말씀드리면 회장님도 선뜻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믿을지 아닐지는 내가 판단하겠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습니다. 회장은 그 말에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허풍을 떠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쉽게 말을 늘어놨을 텐데 정숙은 반대로 한 발을 아끼고 있었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가 믿을 수 있는 말부터 해보세요.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겉으로 보기엔 경쟁기업과의 협력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장님 회사 안쪽 자료가 상대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회장 눈빛이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원본 계약서를 본 건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회장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말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정안을 검토하던 사람들이 집안에서 나눈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회장님 서재에 들어온 자료 중 마지막 장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정상적인 범위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회장은 손가락으로 식탁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생각할 때 나오는 버릇 같은 동작이었죠. 당신이 숫자까지 알아볼 정도면 원래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란 뜻인데 정숙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결국 올 질문이 왔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죠. 예전에는 연구실에서 일했습니다. 연구실? 작은 소재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이름을 바꾸고 규모가 많이 커졌습니다. 회장이 눈을 좁혔습니다. 어느 회사지요? 정숙은 더 피하지 않았습니다. 한석케미컬의 전신이 된 회사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장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석케미컬, 이번 계약 상대이자 몇 년 새 무섭게 몸집을 키운 경쟁기업, 그 회사 이름이 가정부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회장은 등을 등받이에 기댄 채 정숙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내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정숙은 입술을 다물었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집에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이유는요, 확인해야 할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장 이마에 옅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정숙은 시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는 직원 30명도 안 되는 작은 곳이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기술 하나는 누구보다 자신 있었어요. 저희 팀이 몇 년 동안 붙잡고 만든 공정이 있었고 그걸로 겨우 살아남고 있었습니다. 정숙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문장 사이사이에 오래된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외부 투자 얘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키워보자. 대기업과 손잡으면 판이 달라진다. 대표는 매일같이 그런 말을 했죠.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희망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핵심 자료를 따로 정리하라거나 실험 기록을 복사본까지 만들어두라거나 그전엔 없던 요구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대표가 시킨 겁니까? 예. 그럼 그 대표가 문제였겠군요. 정숙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표 혼자였으면 그 회사가 그렇게까지 커지진 못했을 겁니다. 회장은 말뜻을 바로 이해한 듯 손가락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정숙은 그제야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표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회사 운영도 버거웠고 빚도 많았습니다. 그걸 누군가 정확히 알고 접근했습니다. 누가? 처음엔 투자자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엔 아니란 걸 알게 됐죠. 정숙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회사를 돕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기술만 원했습니다. 대표는 결국 그 손을 잡았고요. 그 뒤부터 저희 연구실은 기술을 지키는 곳이 아니라 기술을 넘기기 위한 창고처럼 바뀌어 갔습니다. 회장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정숙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대표실에도 찾아갔고 자료 반출 기록도 따졌고 왜 우리가 만든 걸 남의 돈으로 바꾸려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때 대표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정숙이 쓰게 웃었습니다. 세상은 기술보다 돈이 먼저라는 말이었습니다. 식당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주방 쪽 냉장고가 한번 울리고 멀리 복도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조차 이야기를 더 서늘하게 만들었죠. 회장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술을 빼앗겼다는 겁니까? 빼앗긴 것보다 더 나빴습니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제휴처럼 꾸몄고 서류도 깨끗하게 맞춰놨습니다. 문제 삼으려면 회사 안 사람이 입을 열어야 했는데 대표부터 묵인했고 몇몇 간부들은 돈을 받고 조용해졌습니다. 당신은요? 저는 버텼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잘렸죠. 정숙은 그 말을 담담하게 했지만 회장은 그 안에 들어있는 시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고생이 아니라 억울함과 무력함이 한꺼번에 덮친 뒤에 침묵 같은 것이었죠. 그 뒤에 한석케미컬이 커진 겁니까?
예. 저희 기술이 바탕이 됐으니까요. 처음엔 조용히 이름만 바꿔 달고 나오더니 몇 년 지나자 투자도 붙고 라인도 커지고 이제는 회장님 회사 경쟁사 자리에까지 올라왔습니다. 회장은 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정숙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히 경쟁 기업이 커졌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죠. 누군가 오래전부터 판을 짜고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 올라왔다는 뜻이니까요. 정숙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회장님이 그 일까지 다 알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쪽과 손잡은 사람이 이 집과 무관할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집에 들어왔습니까? 예. 나를 의심해서? 정숙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다. 회장은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은 듯 잠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는 씁쓸함 쪽이 더 짙어 보였죠. 정숙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 회장님은 제가 생각했던 사람과 달랐습니다. 회장이 다시 그녀를 봤습니다. 어떻게 달랐다는 겁니까? 회장님은 적어도 회사를 통째로 팔아넘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계산은 하셔도 선을 넘진 않으시더군요. 칭찬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 말엔 이상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도 바로 받아치지 못했죠. 그럼 아직도 내가 전부 모른 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확신합니까? 오늘 저녁 식탁을 보고 더 확신했습니다. 회장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뜻이지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이 아는 계약과 밖에서 움직이는 계약이 서로 다른 것 같았습니다. 다르다? 예. 회장님은 협력이라고 믿고 계시지만 밖에서는 이미 그 다음 단계까지 얘기가 오간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단계? 정숙은 정면을 바라본 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도장 하나로 끝나는 계약이 아니라 누군가가 회장님 자리를 흔든 뒤 회사를 통째로 넘겨받는 단계요. 회장은 더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터무니없다고 잘라내기엔 정숙 표정이 너무 흔들림이 없었고 무시하기엔 그녀가 짚은 조각들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었죠. 긴 침묵 끝에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숙은 자신이 선을 넘은 건 아닌지 잠깐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서재로 오세요. 정숙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예, 회장님. 당신이 본 것, 들은 것, 기억하는 것까지 하나도 빼지 말고 전부 가져오세요.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은 식당 문 쪽으로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말 다른 사람에겐 하지 마세요. 예. 특히 가족들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요. 그 말은 곧 회장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정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늦게 떨리기 시작한 건 그제야 긴장이 풀렸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안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가장 먼저 움직일 사람은 회장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같은 시각 2층 끝방에서는 장남이 누군가와 낮게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전에 확인해야 할 게 생겼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목소리는 이미 날카롭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직 그 전화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방 불을 끄며 내일이 오늘보다 더 위험해질 거라는 것만 희미하게 느끼고 있었죠. 그 집안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났습니다. 해가 완전히 들기 전에 저택은 늘 조용했지만 그날은 유난히 더 숨을 죽인 것 같았죠. 복도 끝 창으로 희미한 빛이 번지고 정원 쪽 나무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주방 불을 켜고 먼저 물부터 올렸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밤새 정리한 기억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제 회장이 말한 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말 한마디, 자료 하나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는 단계였죠. 그녀는 앞치마 주머니 안쪽에 작은 메모지 하나를 접어 넣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따로 적어둔 이름과 날짜, 그리고 쉽게 입 밖에 내기 어려운 단어들이 빼곡하게 적힌 종이였습니다. 잠시 뒤 집사 한 명이 조용히 주방 문을 열었습니다. 정숙 씨, 회장님께서 서재로 오시랍니다. 정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 지금 가겠습니다. 그녀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끓는 물을 꺼놓고 손을 한번 씻은 뒤 앞치마 매무새를 다시 정리했죠. 서재로 향하는 복도는 길지 않았지만 그 아침엔 이상하게도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10년 넘게 묵혀둔 시간이 발끝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문 앞에 도착한 정숙이 작게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회장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낮고 차분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서재 안엔 이미 커피 향이 옅게 퍼져 있었습니다. 커다란 책상 위에는 어젯밤 정숙이 식탁에서 문제 삼았던 계약 관련 서류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놓여 있었죠. 회장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두고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정숙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 회장이 다시 눈으로 자리를 권하자 책상 맞은편 의자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제는 시간이 없었으니 큰 줄기만 들었습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차례대로 말해보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회장님. 한석케미컬 전신 회사에서 언제부터 일했습니까? 29에 들어갔습니다. 39에 나왔고요. 10년이군요. 예. 거기서 연구팀 책임까지 맡았습니다. 회장은 짧게 시선을 내렸습니다. 가정부로만 알고 있던 여자가 책임 연구원이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완전히 익숙해지지 않은 듯 했죠. 정숙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기술 하나는 자신 있었습니다. 특히 친환경 고분자 배합 쪽은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질 정도였어요. 문제는 기술은 있어도 버틸 자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손을 잡았고요. 예. 대표는 늘 회사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투자, 그 다음엔 공동개발, 나중에는 판로까지 열어준다고 했죠. 회장이 계약서 한 장을 넘기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보기엔 그때부터 이미 계획이 시작된 겁니까? 정숙은 단호히 답했습니다. 처음부터 다 짜여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회사를 살리는 일이 아니라 기술만 떼어가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언제 그걸 확신했습니까? 정숙은 잠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실험실 벽에 붙어있던 낡은 공정표, 늦은 밤까지 켜져 있던 분석 장비, 그리고 대표실 앞에서 멈춰 섰던 그날의 발걸음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죠. 대표실 문이 덜 닫힌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 서명을 받으러 갔다가 안에서 들리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었죠? 기술만 확보하면 회사는 접어도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회장 손끝이 멈췄습니다. 정숙은 그 반응을 보고도 더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대표에게 말했습니다. 괜히 연구원들 챙기려 하지 말고 쓸 사람만 데려오면 된다고요. 회장은 눈을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 주인을 기억합니까? 예.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오래된 분노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름을 먼저 꺼내면 회장님도 방어적으로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한동안 정숙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등을 기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름보다 사실부터 계속 말하세요. 며칠 뒤 연구실 서버가 한번 비었습니다. 백업 파일이 통째로 외장 저장 장치로 복사됐고
대표는 그걸 정상 점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가 개발하던 핵심 공정이 조금씩 회사 밖으로 새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막으려 했고, 예. 처음엔 내부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엔 원본 노트까지 챙겨서 기록을 따로 남겨두려고 했죠. 그 자료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정숙은 앞치마 안쪽에서 접어둔 메모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원본은 아닙니다. 원본은 당시 다 없어졌습니다. 대신 제가 따로 적어둔 날짜와 그날 회의에 들어온 사람들 이름입니다. 회장이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날짜 몇 개와 당시 회의 참석자, 반출된 파일 이름 일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식 증거로 쓰기엔 부족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허황된 이야기는 아니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죠. 회장은 종이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 뒤 당신은 왜 쫓겨났습니까? 정숙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대표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이건 투자도 협력도 아니고 도둑질이라고요. 그날 이후 제가 자료를 외부로 빼돌리려 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퍼뜨렸죠? 대표와 그쪽 사람들이요. 저는 연구실 출입이 막혔고 일주일 만에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회장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때 떠올리기 싫었던 장면까지 천천히 꺼내 놓았습니다. 같이 일하던 후배 둘은 그 회사를 믿고 남았습니다. 한 명은 과로로 쓰러졌고 한 명은 끝내 업계를 떠났습니다. 대표는 새 투자 유치 기사까지 내며 회사가 커지고 있다고 떠들었죠. 그리고 그 회사가 지금의 경쟁 기업이 된 겁니까? 예. 이름만 바뀌었을 뿐 몸통은 이어져 있었습니다. 기술을 가져간 사람들, 돈을 받았던 사람들, 서류를 꾸민 사람들까지 다 같은 줄에 있었으니까요. 서재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책상 위 계약서를 다시 넘기며 한 장을 따로 뽑아들었습니다. 이 부속 조항 말입니까?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이 손가락으로 짚은 부분은 사용권 범위와 생산 데이터 이전 조항이었습니다. 예, 저 부분입니다. 표현은 공동 검증 자료 공유처럼 써놨지만 실제로는 핵심 공정값을 넘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넘기면 회장님 회사가 몇 년 동안 쌓은 생산 노하우를 상대가 한 번에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틀어져도 겉으로는 합법적인 자료 이전으로 보일 겁니다. 회장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정숙이 왜 식탁에서 그토록 단호하게 말을 던졌는지 조금씩 실감되는 듯 했죠. 그런데 이상하군요. 회장이 문득 말했습니다. 이 계약은 대외적으로도 중요한 건입니다. 당신 말대로라면 단순히 경쟁 기업이 이익을 보려는 수준이 아니에요. 누군가 안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못 잡니다. 정숙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제가 회사를 넘기는 계약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안쪽 사람을 특정할 수 있습니까? 정숙은 대답 대신 서재 창가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아직 아침 햇빛이 완전히 들지 않은 유리창 너머로 정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확신은 있지만 지금은 아직 퍼즐이 하나 부족합니다. 회장 눈빛이 가라앉았습니다. 무슨 퍼즐이요? 집안에서 오가는 서류 흐름입니다. 회사에서 바로 처리하지 않고 왜 몇몇 자료를 이 집으로 가져오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회장은 그 말에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몇 번 봤습니다. 늦은 밤에 외부 사람이 들어왔다 나간 적도 있고요. 그때마다 큰아드님 서재 불이 오래 켜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더는 바로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정숙은 등을 돌린 회장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가 믿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였죠. 한참 뒤 회장이 창밖을 본 채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누군가는 이미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다음 수순까지 준비하고 있겠군요. 정숙이 낮게 답했습니다. 예. 그리고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 겁니다. 회장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엔 분노보다 오래 쌓인 피로와 불신이 먼저 떠올라 있었죠. 좋습니다. 오늘부터 이 일은 내가 직접 보겠습니다. 정숙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당신도 조심하세요. 어제 식탁에서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따로 숨겨둔 자료가 더 있습니까? 제 손에 완전한 증거는 없습니다. 대신 찾을 수 있는 길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죠? 정숙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꺼내기 싫었던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예전 회사 회계팀에 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돈 흐름을 본 사람입니다. 지금은 한석케미컬 협력업체 쪽에 붙어 있습니다. 회장 눈빛이 단번에 날카로워졌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까? 제가 움직이면 경계할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 쪽에서 조용히 접근하면 흔들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재 문 밖에서 아주 가볍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과 정숙이 동시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장남 목소리였습니다. 정숙 심장이 순간 내려앉았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빨랐죠. 마치 안에서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짐작이라도 한 사람처럼요. 회장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숙에게 짧게 눈짓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들어와라. 문이 열리자 장남은 늘 그렇듯 단정한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어제 식탁에서 보였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죠. 그는 서재 안에 앉아있는 정숙을 보더니 놀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아침부터 말씀 나누고 계셨군요. 그 짧은 한마디에 정숙은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부터는 숨겨온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 이 집안에서 누가 먼저 칼을 빼느냐가 더 중요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장남이 서재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방 안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문을 닫으며 평소처럼 단정한 미소를 지었지만 정숙은 그 미소가 어제보다 훨씬 얇아졌다는 걸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아버지, 아침부터 계약서 다시 보고 계신 겁니까? 회장은 별다른 표정 없이 책상 위 서류를 한 장 덮었습니다. 조금 더 확인할 게 있어서 장남 시선이 자연스럽게 정숙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엔 노골적인 저기보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차분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죠. 정숙 씨도 여기 계셨네요. 정숙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 올릴 준비 때문에 들렀다가 회장님 부르셔서 왔습니다. 장남은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렸습니다. 믿는다는 뜻도 안 믿는다는 뜻도 아닌 애매한 표정이었죠. 어제 식탁에서 워낙 큰 말씀을 하셔서 혹시 밤새 걱정되셨나 했습니다. 그 말은 겉으론 웃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정숙도 회장도 그걸 못 알아들을 사람이 아니었죠. 회장은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웬일이냐? 오전에 한서 쪽 실무자들하고 화상 연결이 있습니다. 최종 일정만 다시 점검드리려고 왔습니다. 회장은 잠시 장남을 바라보다 책상 앞에 놓인 의자 하나를 턱짓했습니다. 앉아라. 장남이 앉자 정숙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괜히 오래 시선을 끌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장남은 그녀를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 정숙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예. 어제 하신 말씀 혹시 누가 시켜서 하신 건 아니죠? 정숙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억지로 겁먹은 얼굴을 지을 필요도 없었고 괜히 맞서는 기색을 드러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가 본 게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남이 피식 웃었습니다. 본 게 있다. 그는 그 말을 한번 되뇌더니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사람이 오래 집안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걸 듣게는 되죠. 그런데 들은 것과 아는 건 다릅니다. 괜히 앞서서 오해하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정숙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장이 먼저 말을 잘랐습니다. 그만해라. 장남은 곧장 표정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 귀에 이상한 얘기가 더 들어갈까봐 걱정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내 귀에 들어올 말은 내가 알아서 가려듣는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서재 안 공기가 살짝 뒤집혔습니다. 장남도 그걸 느꼈는지 더 길게 밀어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금세 다시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이 집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쉽게 흥분하지 않는 쪽이라는 걸 정숙은 다시 한번 느꼈죠. 잠시 후 장남은 회장에게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용 요약본입니다. 핵심 조건만 다시 정리해뒀습니다. 회장은 받아들긴 했지만 곧바로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마. 장남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향하다가 다시 한번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 씨는 오늘은 주방 쪽 일만 보시면 됩니다. 괜히 서재나 응접실 쪽까지 오갈 일은 없을 겁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사실상 출입을 막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이 닫히자 서재 안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장남이 두고 간 서류철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방금 저 말 평소에도 자주 합니까? 정숙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노골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대신 늘 선을 긋습니다. 보면 안 되는 걸 보지 말고 들으면 안 되는 걸 듣지 말라는 식으로요. 당신을 경계하고 있었다는 말이군요. 어제 전까진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 정도로 봤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를 겁니다. 회장은 서류철을 펼쳐 장남이 두고 간 요약본을 훑어봤습니다. 정숙은 그 옆에서 조용히 기다렸죠. 몇 장 넘기던 회장이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이상하군.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어젯밤 원본에서 본 조항하고 지금 요약본 숫자가 다릅니다. 정숙 눈빛이 즉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회장은 한 페이지를 돌려 그녀에게 조용히 보여줬습니다. 생산 데이터 이전 범위가 축소돼 있어요. 겉으로 보면 훨씬 안전한 조건처럼 보이죠. 정숙은 문장을 훑어보자마자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바뀐 겁니다. 일부러? 예. 누군가 회장님이 다시 확인하실 걸 예상하고 눈에 띄는 부분만 정리해 다시 가져온 겁니다. 회장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이제 의심은 거의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죠. 좋다. 그럼 오늘 안으로 원본 계약 흐름을 다시 보겠다. 그는 바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오전 회의 전까지 계약 수정본 전체 이력 가져오세요. 어제 밤까지 오간 메일까지 전부. 전화를 끊은 뒤 회장은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겉으로는 평소대로 움직이세요. 예. 다만 하나만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집안에서 실제로 누가 오갔는지 기억나는 대로 말해보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번 봤습니다. 밤늦게 온 사람 2, 낮에 잠깐 들른 사람 1요. 얼굴은? 2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고 한 사람은 예전 회사 회계팀에서 일하던 사람 같았습니다. 회장 눈빛이 좁아졌습니다. 확실합니까? 정면으로 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걸음걸이와 목소리가 비슷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맞다면 돈 흐름까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짧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부터 찾아야겠군. 그 시각 장남은 저택을 나와 차에 오른 뒤
곧장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자료 정리한 사람 입 조심시키세요. 상대가 뭐라 답했는지 그의 표정이 한순간 차갑게 굳었습니다. 아니, 지금 도망가면 더 수상해집니다. 오늘까지만 조용히 있어요. 그리고 예전 연구원 얘기도 혹시 남은 게 없는지 다시 확인하고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저택을 보며 장남은 낮게 덧붙였습니다. 집안에서 누가 움직였는지도 오늘 안에 알아내고요. 같은 시간 정숙은 다시 주방으로 내려와 아침 상차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평소처럼 움직였지만 귀는 온통 집 안소리에 곤두서 있었죠. 복도에서 오가는 발소리, 집사들의 낮은 대화, 전화벨이 울렸다 끊기는 횟수까지 전부 다르게 들렸습니다. 잠시 뒤 안주인이 주방 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장 아내였지만 몸이 약해 집안일에는 좀처럼 관여하지 않던 사람이었죠. 그녀는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 씨, 잠깐 나 좀 봐요. 정숙은 바로 손을 닫고 다가갔습니다. 예, 사모님. 사모는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작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제 식탁에서 한 말, 그게 다 무슨 뜻이에요? 정숙은 곧장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모 눈빛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짐작해온 사람의 불안이 비쳐 있었기 때문이었죠. 왜 그러십니까? 사모는 입술을 한번 깨물고 더 낮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큰애가 내 방 앞 복도에서 누군가랑 통화하는 걸 2번 들었어요. 회사 얘긴 잘 모르지만 자꾸 아버님 자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정숙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모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한마디를 더 꺼냈습니다. 정숙 씨, 혹시 내가 모르는 일이 정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숙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싸움이 이제는 회사 문제만이 아니라 집안 전체를 흔드는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누군가는 먼저 진실에 손을 대야 한다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정숙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모가 무심코 던진 질문이 아니란 걸 그녀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평소라면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해도 굳이 앞에 나서지 않던 사람이 직접 주방까지 내려와 묻고 있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 쌓인 불안이 한계까지 올라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숙은 주변을 한번 살폈습니다. 아침 준비로 분주한 척 움직이던 사람들도 멀찍이 떨어져 있었고 복도 쪽에도 당장 눈에 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여기서는 길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모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그럼 정말 있는 거네요. 내가 모르는 일이. 정숙은 함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들 뿐이니까요. 제가 아직 다 확인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제 식탁에서 말씀드린 건 가볍게 꺼낸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모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죠. 자식 일과 남편 일을 동시에 의심해야 하는 자리에 선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큰애가 정말 그럴 애는 아닌데 그 말은 확신이라기보다 스스로를 붙잡기 위한 마지막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바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칠 전 들으셨다는 통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모는 복도 끝을 한번 보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문이 닫혀 있었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아버님 자리라는 말을 했어요. 그 자리는 이제 오래 못 간다. 그 비슷한 말도 들렸고요. 정숙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만 속에서는 조각들이 하나씩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자리를 흔들고 계약으로 회사를 넘기고 밖에선 경쟁 기업과 움직이고 안에선 집안 사람들 눈을 가리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이미 오래 준비한 판일 수 있었죠. 사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 씨,
예, 사모님. 당신이 어제 식탁에서 괜히 없는 말을 지어낸 게 아니라면 나한테도 사실대로 말해줘야 해요. 나도 이 집 사람입니다. 그 말엔 서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집안 안쪽에서 밀려나 있던 사람이 뒤늦게라도 자기 자리를 찾으려는 절박함 같은 것이었죠. 정숙은 짧게 숨을 골랐습니다. 사모님, 지금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이번 계약이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깨끗한 계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큰애가 관련 있다는 거예요? 정숙은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너무 빨리 이름을 박아버리면 오히려 감정이 앞서 일이 어그러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누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사모님께서 들으신 통화가 맞다면 집안에서 이미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사모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회장님도 알고 계세요? 아침에 따로 말씀 나누셨습니다. 그럼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 정숙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회장 역시 아직은 아들을 범인으로 확정하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정확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집안 전체를 뒤엎는 일을 쉽게 입 밖에 낼 수 없었을 겁니다. 사모는 한참 망설이다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정숙 씨, 내가 보여줄 게 있어요. 정숙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입니까? 며칠 전에 큰애 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주워주려다 이름을 봤는데 낯선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거래처겠거니 했는데 어제 내 말을 듣고 나서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정숙은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서류 아직 있습니까? 원본은 큰애가 바로 챙겨갔어요. 대신 그 봉투 겉면을 내가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사진을요? 사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했거든요. 큰애가 그렇게 놀라는 얼굴은 처음 봤으니까. 정숙은 순간 사모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늘 조용하고 병약한 안주인으로만 보였던 사람이 생각보다 더 많은 걸 보고 혼자 쥐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 사진 볼 수 있습니까? 휴대전화 방에 있어요. 정숙은 바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사모방으로 함께 올라가는 장면을 누군가 본다면 괜한 의심을 살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때 주방 쪽에서 집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회장님 아침 약 준비됐습니다. 사모는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알겠어요. 정숙 씨, 이따 내 방으로 차 올릴 때 같이 들어와요. 예, 사모님. 사모가 돌아가고 나자 정숙은 잠깐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퍼즐 하나가 더 생긴 셈이었죠. 장난방에서 떨어진 봉투, 낯선 회사 이름, 그리고 그걸 기억해둔 사모. 겉으로는 별것 아닌 조각 같지만 이런 게 쌓이다 보면 결정적인 끈이 되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 정숙은 회장 아침상을 준비해 서재 쪽으로 올렸습니다. 문 앞에서 노크하자 회장이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아침보다 더 굳어 있었죠. 들어오세요. 정숙은 상을 안으로 들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사모님께서 며칠 전 큰아드님 방에서 수상한 봉투를 봤다고 하십니다. 회장 눈빛이 즉시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봉투지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고 사진을 찍어 두셨답니다. 이따 방으로 차 올릴 때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사모가 먼저 말했습니까? 예. 회장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늦게 소외된 사람이 가장 먼저 이상함을 눈치챘다는 사실이 달갑지 않으면서도 아프게 느껴졌던 모양이었죠. 좋습니다. 사진부터 확인하죠. 정숙은 상을 내려놓으며 작게 덧붙였습니다. 회장님, 말해보세요. 큰아드님이 이미 눈치를 챘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서재에 들어온 것도 너무 타이밍이 빨랐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회장은 창가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창밖 정원을 바라보며 말했죠. 조금 전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이 조용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계약 수정 이력 일부가 비어 있다고 하더군요. 누군가 중간 기록을 따로 뺀 것 같습니다. 정숙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럼 이미 흔적 지우기에 들어간 겁니다. 예. 회장은 짧고 무겁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한석 케미컬 쪽 실무선이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 이름이 하나 나왔어요. 정숙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예전 회사에서 보았던 수법이 또 나오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름이 뭡니까? 회장은 책상 위 메모를 집어 정숙에게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엘리온 파트너스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순간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이 이름 저도 압니다. 회장이 즉시 몸을 돌렸습니다. 어디서요? 예전 회사가 무너지기 직전에 대표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외부 법인입니다. 겉으론 투자 자문회사였지만 실제로는 기술 이전 자금이 돌던 통로였습니다. 회장 손에서 메모지가 살짝 구겨졌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의심을 넘어 과거 사건과 현재 계약이 같은 줄 위에 놓여 있다는 뜻이었죠. 정숙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다시 나왔다는 건 예전 수법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회장은 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오후 안으로 그 회사 흐름부터 다시 파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재 밖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비서실장은 평소보다 훨씬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회장이 눈을 좁혔습니다. 무슨 일이죠? 오늘 오전 예정이던 화상회의가 취소됐습니다. 한석 케미컬 쪽에서 갑자기 계약 조건 재검토를 통보해 왔습니다. 정숙과 회장은 동시에 굳었습니다. 조건 재검토, 겉으로는 흔한 표현이지만 이 타이밍에 저 말이 나왔다는 건 상대도 안쪽 움직임을 눈치챘다는 뜻일 수 있었죠. 비서실장이 한마디를 더 이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드님께서 조금 전에 직접 회사로 먼저 들어가셨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서재를 눌렀습니다. 정숙은 직감했습니다. 이제 싸움은 집안의 의심 단계가 아니라 밖에서 먼저 판을 뒤집으려는 쪽과 그걸 막으려는 쪽의 정면 승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중심에 회장 아들도 사모가 숨겨둔 사진도 예전 회사를 무너뜨린 유령 같은 법인 이름도 모두 얽혀 있었습니다. 회장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서재 안공기는 무겁고 조심스러웠지만 비서실장의 보고가 들어온 뒤부터는 상황 자체가 달라졌죠. 이제는 의심을 확인하는 단계가 아니라 누가 먼저 판을 뒤집느냐를 겨루는 싸움이 된 겁니다. 차 준비시키세요. 회장이 짧게 말하자 비서실장이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회장님. 정숙은 서재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회장이 바로 회사를 향해 움직이려 한다는 건 좋은 신호이면서도 동시에 위험한 신호였어요. 상대가 이미 한 발 먼저 눈치를 챘다면 회사가 더 안전한 장소가 아닐 수도 있었으니까요. 회장이 정숙을 돌아봤습니다. 당신도 같이 갑시다. 정숙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제가요? 예. 지금은 당신이 알고 있는 조각이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 정문으로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그 말은 곧 회장도 노골적인 충돌을 피한 채 먼저 실체를 확인하겠다는 뜻이었죠. 정숙은 곧장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재를 나서는 길에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낮게 지시했습니다. 회사엔 내가 늦게 들어간다고만 하세요. 그리고 큰애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바로바로 보고받고, 예. 사모는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편 일에 끼어들지 않았겠지만 오늘만큼은 얼굴에 불안이 너무 선명했죠. 회장이 멈춰서자 사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말 말 안 해줄 거예요? 회장은 잠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괜한 걱정하지 말라며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러지 못했죠. 아직은 나도 다 확인한 게 없어요. 대신 큰애 방에서 봤다는 사진 정숙 씨가 같이 보고 올 겁니다. 사모는 남편보다 정숙을 먼저 봤습니다. 그 눈빛엔 부탁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정숙 씨, 끝까지 확인해줘요. 괜히 덮어버리면 안 돼요. 정숙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예, 사모님. 잠시 뒤 정숙은 사모방으로 함께 올라갔습니다. 사모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 한 장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봉투 겉면은 살짝 구겨져 있었고 발신 표기는 없었지만 수신처 부분엔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엘리온 파트너스 법무대리인 앞. 정숙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예전 회사가 무너지기 직전 대표 책상 위에서 봤던 이름, 그리고 몇 년 뒤 한석케미컬이 급격히 몸집을 불릴 때 업계 뒷말처럼 떠돌던 유령법인 이름, 그게 지금 장난방에서 떨어진 봉투에 적혀 있었다는 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사모가 물었습니다. 이 회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숙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예. 이 이름이 다시 나왔다는 건 예전 일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모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이제는 묻는 것보다 확인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편이 더 무서웠을 테니까요. 정숙은 곧장 사진을 회장에게 보여주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회장은 이미 외투를 챙긴 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순간 회장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이건 확실하군. 정숙이 낮게 말했습니다. 예전 수법하고 이어집니다. 회장은 바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무팀장만 따로 불러요. 아무에게도 티내지 말고 회사 뒤쪽 자료실로 오라고 하세요. 그들이 회사로 간 곳은 정문이 아니라 본관 뒤편 별관 입구였습니다. 외부 손님이 거의 드나들지 않는 쪽이라 시선도 덜 끌렸죠.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정숙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10년 전 떠밀리듯 나오던 연구소 복도와는 다르지만 비슷한 냄새가 있었어요. 표면은 깨끗한데 안쪽에선 누군가 이미 서류를 정리하고 흔적을 지우고 있는 그런 공기 말입니다. 별관 자료실에는 법무팀장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단정한 남자였는데 회장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죠. 회장님, 직접 여기까지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회장은 인사도 길게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엘리온 파트너스 알고 있습니까? 법무팀장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도 뭔가 알고 있다는 걸요.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해외 자문법인 쪽으로. 회장이 바로 잘랐습니다. 둘러대지 말고. 법무팀장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직접 계약 상대에 드러나진 않습니다. 대신 중간 자문사나 투자 검토법인으로 몇 번 끼어든 적은 있습니다. 누가 끼워 넣었지요? 법무팀장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죠. 회장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숨기면 당신도 공범이 됩니다. 그제야 법무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무님 쪽 요청이 많았습니다. 전무님, 회사의 공식 직함으로는 장남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정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점점 이름이 안쪽에서 바깥으로 밀려나오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더 냉정해졌습니다. 엘리온이 정확히 뭡니까? 겉으론 투자 구조를 자문하는 법인입니다. 하지만 실제론 자금 우회,
지분 정리, 비공개 이전 작업에 자주 쓰이는 쪽으로 압니다. 이번 계약에도 끼어 있습니까? 법무팀장은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조용히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봉투가 전무님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에 법무팀장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놀람과 체념이 한꺼번에 스쳤죠. 예. 최종 계약서엔 안 보이지만 사전 구조 설계엔 들어가 있습니다. 회장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구조? 법무팀장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합작이 성사되면 일정 지분이 외부 특수목적법인으로 넘어가고 그 뒤에 한석케미컬과 묶는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재무 안정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영권 방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회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죠. 정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구조를 누가 설계했습니까? 법무팀장이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전무님 쪽 실무진과 엘리온 측 자문 변호사입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믿고 싶지 않아 보였지만 이제 외면할 수 있는 선은 이미 넘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자료실 문이 급히 열렸습니다. 비서실장이 숨을 고르며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아드님이 지금 본관 회의실에서 한석케미컬 쪽 사람 둘을 비공개로 만나고 있습니다. 회장과 정숙의 눈빛이 동시에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 공식 일정엔 없는 만남입니다. 정숙은 직감했습니다. 장남도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회장보다 먼저 모든 걸 덮을 준비를 끝내고 있었는지도 몰랐죠.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가봅시다. 법무팀장이 급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냥 들어가시면 상대가 바로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회장은 문고리를 잡은 채 멈췄습니다. 정숙이 낮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덮어씌우기 전에 무슨 말을 오가는지 먼저 들어야 합니다. 복도 끝 회의실까지는 2번만 모퉁이를 돌면 됐습니다. 그 짧은 거리 사이에서 정숙 심장은 점점 세게 뛰기 시작했죠.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과거 자신이 잃어버린 기술과 지금 회장이 빼앗길지도 모르는 회사, 그리고 그 모든 걸 쥐고 흔드는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회의실 앞에 다다른 순간 안쪽에서 장남 목소리가 낮게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모르실 겁니다. 오늘 안에 서명만 밀어넣으면 됩니다. 정숙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회장 역시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순간 회의실 안에서 더 충격적인 이름 하나가 흘러나왔습니다. 엘리온 쪽 정리만 끝나면 이사회도 제가 잡습니다. 그 말을 들은 회장 얼굴이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선 회장은 한동안 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평생 수없이 많은 보고를 받아왔고 더한 배신도 봤을 겁니다. 하지만 문 하나 너머에서 들려온 말은 회사 문제가 아니라 자기 피부치가 직접 칼을 겨누고 있다는 확인이었으니까요. 정숙도 숨을 죽인 채 옆에 서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품어온 분노보다 지금은 이상하리만큼 차가운 정신이 먼저 앞섰죠. 이 순간 감정부터 터지면 장남에게 다시 빠져나갈 구실을 줄 뿐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문제될 건 없습니다. 원본은 이미 정리했고 아버지께 올라가는 건 수정본뿐입니다. 장남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뒤 낯선 남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회장님이 직접 원본을 요구하시면 시간을 끌기 어려워질 텐데요. 장남이 짧게 웃었습니다. 그 전에 서명부터 받아내면 됩니다. 이번 거는 협력처럼 보이지만 실제 경영권은 밖에서 잡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이름만 남기고 실권은 정리될 겁니다. 정숙은 그 말에 손끝이 딱딱하게 굳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 회사 대표도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겉으론 회사를 살리는 계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술과 결정권을 다 내주는 구조라고요. 10년이 지나도 달라진 건 포장지뿐이었습니다. 그때 회장이 조용히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비서실장이 놀라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회장님. 하지만 회장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회의실 안으로 곧장 들어섰습니다. 탁자 앞에 앉아있던 세 사람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장남은 단번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회장 눈빛은 차갑다 못해 이제 거의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계속하지 그러냐. 회의실 안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장남은 재빨리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늘 그래왔듯 당황보다 계산이 먼저 움직이는 얼굴이었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계약 세부 검토 중이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더 들어왔습니다. 정숙도 뒤따라 들어섰고 회의실 안 사람들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장남 입가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정숙 씨까지 여기 왜 있습니까? 회장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내가 숨기고 있는 걸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이니까. 장남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낮게 웃으며 서류철 하나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아버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회사 살리기 위한 구조입니다. 한서와 손잡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밀릴 수도 있습니다. 회장은 책상의 서류를 흘끗 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회사 살리기 위해 엘리온 파트너스까지 끌어들였나? 그 이름이 나오자 회의실 안남자 둘이 동시에 얼굴빛을 바꿨습니다. 장남만이 끝까지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죠. 그건 단순 자문법인입니다. 기술 빼돌릴 때도 그렇게 부르더군. 이번엔 정숙이 말했습니다. 장남 시선이 날카롭게 튀었습니다. 정숙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더는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10년 전 작은 연구소 하나가 무너질 때도 똑같은 이름이 돌았습니다. 투자 자문이라고, 공동성장이라고, 회사를 살리는 길이라고 했죠. 하지만 남은 건 기술 탈취와 정리의 곳뿐이었습니다. 장남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걸 아직도 붙들고 계셨군요. 그 말 한마디에 회의실 안 공기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일이었나? 장남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끝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 알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과 법무팀장이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장남은 오히려 더 또렷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작은 회사 기술 하나 가져온다고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걸로 우리가 커졌고 이제 더 큰 판으로 가는 겁니다. 회장은 처음으로 노골적인 분노를 얼굴에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하겠다고? 이번엔 더 깔끔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느립니다. 결정도 늦고 기회가 와도 원칙 타령부터 하시죠. 그 사이 시장은 이미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이 사람이 왜 무서운지 다시 실감했습니다. 죄책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을 성공을 위한 비용쯤으로 여기기 때문이었죠. 회장이 낮고 무겁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날 끌어내리고 두 회사를 다 내 손에 쥐겠다는 거냐? 장남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물러나시면 훨씬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서도 우리도 이사회도 다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그걸 위해 날 함정 계약에 앉혀놓고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장은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탁! 회장이 장남 앞에 놓인 서류철을 손등으로 내리쳤습니다. 서류가 바닥으로 흩어졌고 회의실 안에 앉아있던 남자둘은 겁먹은 얼굴로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죠. 내가 사람 새끼냐? 장남 얼굴도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물러나진 않았어요. 회사는 감정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한 건 경영이 아니라 도둑질이다. 회장은 바로 비서실장을 돌아봤습니다. 지금부터 전무직무정지다. 법무팀은 즉시 계약 집행 중단하고 엘리온 포함한 관련 자금 흐름 전부 묶어 이 사람들 전원 회의실 밖으로 못 나가게 해. 순간 회의실 안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장남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입 닥쳐. 짧은 한마디가 회의실을 완전히 눌렀습니다. 정숙은 그 장면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묵은 돌덩이 하나가 조금씩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끝난 건 아니었죠.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회장이 돌아봤습니다. 예전 회사 기술 자료 원본 일부가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엘리온 쪽 자문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 사본을 두는 방식이었어요. 회의실 안남자 둘 중 하나가 순간 얼굴빛을 잃었습니다. 그 반응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회장도 그걸 놓치지 않았죠. 비서실장, 지금 말한 사람부터 분리하세요. 장남은 이제야 처음으로 다급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하시죠. 이 일 키워봐야 우리 집만 망신입니다. 회장은 천천히 장남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실망을 넘은 단절이 담겨 있었죠. 망신은 내가 아니라 내가 시킨 거다. 긴 정적 끝에 회장은 정숙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정숙 씨, 예, 회장님,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회의실 안 모두가 그 한마디를 또렷이 들었습니다. 회장은 숨을 한번 고른 뒤 더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면 강남에 집 한 채 드리겠다고 했죠. 오늘 그 약속 이 자리에서 바로 이행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올 때 보상을 바라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어요. 처음엔 복수였고 나중엔 회장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더 커졌죠. 그래서 더더욱 지금 이 순간이 낯설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을 막았습니다. 받으세요. 이건 돈으로 입막음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를 살린 사람에게 내가 약속한 걸 지키는 겁니다. 정숙 눈가가 처음으로 붉어졌습니다. 10년 넘게 꾹 참고 버텨온 시간 끝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믿고 눈앞에서 약속을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은 마지막으로 장남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넌 오늘부로 내 아들이기 전에 회사와 집안을 함께 속인 사람으로 처리될 거다. 장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죠. 회의실 밖으로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전화벨이 연달아 울리는 소리, 급히 움직이는 발걸음이 겹쳐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숙 귀엔 이상하리만큼 멀게만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저 창가 쪽 유리에 비친 자기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기술을 빼앗기고 도둑으로 몰려 쫓겨난 연구원이었고 오랫동안 앞치마 뒤에 과거를 숨긴 채 남의 집 부엌을 지키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그 모든 시간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정숙은 천천히 회장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엔 회장님도 같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회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고요. 예. 회장님은 적어도 자기 회사를 남의 손에 넘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마지막으로 오래 품어온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집을 받으러 들어온 게 아닙니다. 누가 그 기술을 훔쳤고 누가 또 같은 짓을 하려는지 그걸 끝까지 보러 들어온 겁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야 바로잡힌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10년을 돌아온 싸움도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앞치마 하나 둘렀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지난 삶까지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진실은 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오래 버틴 사람의 눈에 먼저 들어오곤 하지요. 끝내 회사를 살린 건 힘 있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의 양심이었습니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것보다 더 큰 응원은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